앞서 전해드린 대로 제주 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셀프 조사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사고 조사 위에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이후에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보고서가 향후의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전체는 12명이지만 이번에는 항공사고이기 때문에 7명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7명 중에 3명이 국토부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유족 측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엔진 제작사 의견 이런 것까지 모두 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사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아니라 조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지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위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위 운영 규정에도 사고 원인과 관계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제주항공 사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콘크리트 둔덕. 이것이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꼽히고 있는데 콘크리트 둔덕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조사를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족 측에서는 별도의 조사기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네. 국토부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무원들은 일단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다 주장을 할 것이나 우리가 많이 그 사회적 참사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세월호부터 이태원까지. 이게 일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미심쩍거나 충족을 못 시켜주는 조사는요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 다 받아주면 좋겠으나 유가족이 요구하는 부분을 아예 무시하면서 이게 규정사에 있기 때문에 못 받아줍니다 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어떤 조사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법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조사위의 어떤 조사위원 구성 부분들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절충해서 출발하는 것들이 훨씬 유가족들이 지금 황망한 어떤 마음이나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 그다음에 사고 대책에 대한 방책을 내는데 훨씬 더 나은 방안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조사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조종사 노조 연맹도 사조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공항시설물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요. 국토부의 발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하면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이 모두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조종사를 조사단에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근데 일단 조사위는 이게 법률적인 설치기구이기 때문에 그 관련 위원들은 이제 상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명의 국토부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별도의 조사기구를 유족 측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걸 구성해가지고 발족시키잖아요. 거기서 나온 조사기구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게 과연 증거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에 따른 그 조사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항공연맹인지 아니면 그 관련 회사의 조종사는 옵저버 등으로 참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조사단이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조사위에서 실제 조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조사단원입니다. 이 조사단에 옵저버로 참석을 해서 실제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그러니까 둔덕 문제는 사실 크게 제가 볼 때는 원인 규명에 있어서는 둔덕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정비 불량 문제, 그다음에 세대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조사 활동에 옵저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경찰로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계속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결국 이 체포영장 집행 역시 지금 경찰이 하는 방안으로 넘긴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전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나선다면 이에 응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저희 보도로 전해진 바 있었는데 윤기천 변호사님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중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경찰이 법리 검토를 할 텐데 저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있어요. 예컨대 수사를 아예 이첩을 한 상태에서 그 수사의 일환인 집행을 경찰이 도맡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수사권을 이첩하지 않고 그대로 공수처가 갖고 있으면서 집행만 일임한다.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 공수처법에 보면은 이 공수처에도 사법 경찰 관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과 경찰 관리로 집행을 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찰에 위임할 수는 없고 경찰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수사 관련돼서는 타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일임해가지고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수처에서도 저 부분을 고민을 할 거고 받은 국가수사본부도 고민을 한 이후에 그런 이첩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첩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또 위법 소지가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무한 참사 관련 얘기 도중에 공수처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